조금 불편한 얘기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예, 때문에. 예.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은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예.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조금 불편한 얘기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예, 때문에. 예. 특히 의원님이 좀 가시방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앞으로를 위해서 저는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 얘기하면 또 저 욕먹을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습니다. 네.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럼 실수가 생기면 음.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뒤집었을 부담을 조금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전형적으로 자기는 욕먹기 싫고 그 욕을 이재명 정부가 먹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문진석 원내부대표 방송에 나와서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 방송 일부분을 잠깐 같이 좀 예. 듣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강준욱 비서관 같은 그런 애국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 한 20%는 있다고 보는데 20% 국민들도 함께 가려면 20%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좋은 시민, 굿 시티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한테 욕먹기 싫고 잘 보이고 싶고 지지자들한테도 욕먹기 싫어. 그래서 모든 역을 대통령한테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런 발언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네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그렇죠.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책임을 덜 지려고 했던 부분 뭐 혹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고 딴 거보다도 대통령님의 평상시 워딩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대통령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통합에도 원칙이 있다. 네. 원칙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후보 시절부터 후보 그거를 시절도 강조했어요. 당대표 시절에도 항상 그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 원칙 없는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그래서 사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된 것 같긴 한데 당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소통을 좀 잘 하시면서 대통령님 생각하시는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문지석 수석이 뭐 자기 살려고 막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조금 궁금했던 게 처음에 이제 보수계 인사나 정규재 씨 같은 사람이 추천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명단을 받고 나면 이쪽에서 이제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네. 최소한의 체크는 해보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면은 유튜브도 나오고 별별 말이 다 사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책을 딱 한번 보면 책이 3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책도 금방 나오고 목차도 네. 다 나와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보신 건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워낙 제가 듣기로는 중복해서 여러 사람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한두 사람이 추천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네. 안 받기 어렵죠. 그래서 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네네. 특히 이제 자리가 아까 최웅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보수적 인사를 앉혀야 되겠다고 염두에 둔 자리였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해서 여러 명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게 쉽게 좀 네. 이렇게까지 된것 끔찍하게 이상한 같아요. 건 모르고 예, 좀 예, 약간 예. 시간도 추천한 없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도 있었던 거고 또 방금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한두 사람이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네. 같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네. 보수계에서 이분이 굉장히 평판이 좋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원래 그러려고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앉히지 않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수위도 없었고 하니까 저는 양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앞으로 이게 논란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중도들은 아주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중도들은 얼마나 어이없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그 결과론적으로 좀 잘 됐잖아요. 근데 네. 결과도 중요한데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까지 있었던 이 과정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검증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럴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문진석 그 의원에 대해서는 방송에 나와서 하신 얘기니까 이미 다 전파는 다 됐고 국민들이 다 들었거든요. 근데 내란에 대한 인식을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20% 안에 있는 사람을 또 대표하는 사람이 가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내란이 어떻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네.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몇몇 언론들이 내란 과정에서도 내란에 찬성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걸 옳고 그름을 희석시키면서 우리가 제일 분노했잖아. 저는 거기에 좀 알레르기가 나서 네. 비치고 환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토론의 대상도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서 매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고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란 종식이 굉장히 멀리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강준욱 비서관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뭐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 했는지도 전 참 궁금하고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정리하면서 잘못된 인사를 두둔하는지 네. 전 지금의 시점에 다시 한번 문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아마 또 네. 얘기가 또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시스템은 오류를 줄여야 돼요.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복귀가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내가 반성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말을 믿었다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망가진 게 바로 이번 정권이었잖아요. 지난 정권 윤석열 때. 근데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 사람 얘기 딱 나오니까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받아라.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옛날이 불과 몇 달 전밖에 안 네네.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깊이 있는 반성과 사과를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약간 내가 보기엔 그냥 실드를 먼저 치는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긴 아니 하더라고요. 저는요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뭐 당원이니까 뭐 실드를 먼저 칠 수 있다고 전 이해를 하거든요. 당원일 때는. 근데 내란이라는 거 이거는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체제를 흔드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먼저 던져버리면서 저렇게 엄호로 간다? 전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수기 없이 시작됐고 네네. 그래서 약간 초기 인사의 번잡함이 좀 있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잡아 나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님의 철학과 원칙이 있어요. 네. 그것이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잘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요거는 초기에 약간 그런 불안정성으로 인한 일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예. 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울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일단 빠르게 처리가 됐으니까. 네. 아, 다행이에요 그나마. 예. 네. 아 근데 야 강준욱은 계엄이 옳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책을 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야 근데 나보다 강준욱을 더 좋아하네. 뭐라고 하시나요? 뭐라고. 아 일부만 그래. 최욱이 이거 완전 쓰레기라고. 아니 왜 그 이재명 정부 비서관을 욕하냐고 그러네 나. 난 좀 이해하기 어려워. 나 이런 거 보면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또 한번 받아드립니다. 네. 오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오늘 왜 저러는 거야? 혹시 많이 들어가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 책 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우리가 어제 많이 다뤘지만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 제일 제가 또 충격 먹었던 거는 서부지법 폭도들, 맞아. 폭도들을 옹호하는 문장을 쓰면서 예. 그 뒤에 5.18은 버스로 공권력을 뭉개고 총을 들고 싸운 이름으로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라는 내용까지 써서 책을 냈어요. 서부지법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안 돼.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계엄 옹호가 제일 문제인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 사람의 인식 자체가 예.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야. 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왜냐면 나를 지금 너무 욕을 하시니까.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어. 맞아요. 방금 소개해드린 것도 있고 도박과 성매매는 어느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술을 먹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 라면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SNS에 또 과거에 쓴 뭐가 많네. 일도 있어요. 많아. 위안부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이게 극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매번 비판했던 극우야, 극우. 네, 맞습니다. 유라이트, 그 정도가 아니라 유라이트, 음주운전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럼 제정신이 아닌가? 아, 그럼요. 네. 아, 심각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최욱이 너나 잘하라고. 아 이렇게까지 읽겠는데도. 쉽진 않아요. 그 저는 잘해야죠. 저는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잘할 거고. 하지만 저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잘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